원희룡 후보가 또 진중권 그리고 회계사님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사적인 인연들과 함께 공천이나 김여사 문제 같은 민감한 문제를 계속 논의한 정황이 있고 이걸 뭐 나중에 뭐 추가로 폭로할 거리가 있다는 식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한번 찝어보고 싶은데 전 정말 아직도 원희룡 후보에 대한 개인적인 뭐 신뢰 이런 게 아직도 조금 남아 있어서 점점 사라지고 있지 않으세요? 네, 좀 과격한 말은 삼가하고 싶은데. 예. 그러면 이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저도 소송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김경률 외부 인사들이 김경률 진중권 같은 외부 인사들이 한동훈과 더불어서 공천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였다. 어처구니가 없는 게 저는 비대위원이잖아요. 비대위원이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이었죠. 네. 비대위원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최고위원회로 치면 최고위원. 맞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 안 하면 직무유기인 거죠.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인데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거. 이분 정말 좀 많이 궤를 벗어나고 있다. 제가 이분이 이만큼 멍청하신 분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요. 이분 정말 그렇다면 왜?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런 이유일 것이다. 또 이 부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원희룡 장관께서 이 유튜브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과 김경률이 공천을 논의했다. 논의를 해야 될 사안이고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을 논의했어요.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원희룡 장관님. 한동훈 위원장과 제가 공천을 논의했다 한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겠냐고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저는 가슴 아팠던 말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날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천이라고 지금 말하는 건 우스운 얘기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과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비난받아야죠. 비대위원인데.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동훈 위원장에게 그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이와 같지만 이 비슷한 워딩을 그때 몇 차례 말씀을 했거든요. 기자 여러분, 제가 한 명이라도 한동훈이 사천했다는 사람, 추천했다는 사람, 지역구 그때 정확히 따지자면 비례대표 추천 이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며칠을 고민하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공개적으로는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가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았었거든요. 가끔 정말 기사 링크가 대부분이었었는데 어떤 기사를 서로 주고받았냐면 국민의힘 바보짓 하는 기사도 한번 공유했겠죠. 그러면서 제가 아마 먼저 그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사에 대한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보냈다고 하면 이제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능력합니다. 뭐 이런 말씀을 이런 취지를 보냈더니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답변을 10명만 바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들이 50명, 60명 이런 게 아니라 10명만 들어가도 바뀐다. 저 그래서 그 말씀에 듣는 순간 상당히 공감을 했어요. 그때 전화를 해서 위원장님 많이 고민하고 나서 이런 전화를 드린다. 본인 추천으로 한 명도 안 넣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이 22대 총선에서도 괜찮은 사람 10명만 국회에 입성할 수 있게 되면 국회는 완전히 바뀐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당신이 추천해서 괜찮은 사람을 추천해서 놓을 생각을 해야지. 이게 지금 뭐냐. 사실은 여러 과격한 표현을 빌리면서 조금 제가 강하게 어필을 했어요. 정확히는 뭐 우리 당에 입당도 해본 적 없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두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천 문제, 뭐 민감한 영부인의 문제나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 수시로 주고받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정확한 워딩입니다, 이게. 제가 하나 오해 내지는 항상 기자분들이 많이 묻는 건데 한동훈 위원장과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회계사님이 여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풀고 가야 된다, 사과해야 된다라고 방송에서 언급을 한 이후에도 위원장님과 이후에 뭐 대응이나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제가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강영욱 씨가 뭐 대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지만 말씀하셨죠. 제가 그걸 꾹꾹 누르고 한 말이거든요. 이분이 계속 저에 대해서 도발을 해왔고 특히 2월 28일로 기억을 해요. 저 날짜도 기억하는데. 근데 그때 했던 말이 김경률, 하태경은 얼치기이고 김어준, 유시민, 진중권
함은경 함은경 이런 씨. 사람들은 진정한 진실성이 있는 좌파이다. 확신범 좌파. 확신범 좌파이다. 이야기하면 들을 것도 있고 네. 그런데 곧바로 또 뭐라고 하냐면 함은경 씨를 공격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당을 와서 망친다. 오. 제가 알기로 그 상관이 날짜가 며칠 되지도 않거든요. 네. 불과 며칠 전에 함은경은 괜찮은 좌파라고 했으면 어허. 조금 그 기억이라도 해두든지 아니면 한모 씨, H모 씨라고 하든지 함은경 같은 사람이 당을 망친다. 불과 며칠 몇 주 만에. 그렇죠. 아. 그리고 그렇게 또 진중권 교수를 어떻게 보면 지켜 세우던 양반이 예. 며칠 전에 또 그랬습니다. 급기야 진공 교수마저도 얼치기 좌파. 맞아요. 이거 어휘도 짧고 했던 말 잘 까먹어. 그리고 말에 맥락이 없어. 들을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분을 자꾸 강영욱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어찌됐든 이 문자 공방이 거세지기 전에도 이 경쟁 주자들의 한동훈 후보를 향한 배신자 공세 이런 것들이 예. 좀 계속 이제 치열해지는 상황이었잖아요. 이게 뭐 3년 임기 남은 윤 대통령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면 당도 위험해진다 이런 논리였는데 이게 뭐 당심에 영향을 뭐 주고 있는 걸까요? 제가 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마주 달리는 기차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양상이 서로가 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지금 특정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와 싸운다. 우리 뭐 구민주 기자님하고 싸운다 할 때도 어떤 유지하고 싶은 내지는 유지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랄까? 그런 밑바탕은 있어야 되는 거겠죠. 지금 국민의힘의 어떤 당권 경쟁에 있어서도 예.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 나경원 후보, 윤상현 후보가 레이스를 벌여나가고 있는데 이때도 지켜야 될 것은 있다. 다 뭐 아주 간단하게 나이브하게 말하기서는 당을 깨지는 말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네. 또 하나는 지지 기반으로부터 뭐 중수청이다 하는 중도 수도권 청년 이건 둘째로 치더라도 네. 기존의 지지 기반마저도 등을 돌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뭐 컨센서스라고 해야 될까 그런 뭐랄까요 의무 주어진 책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누군가는 그런 것마저도 저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최전의 뭔가 저지선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예. 좀 깨고 그러니까 있다. 이분들은 정말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국민의 지지를 밑바탕으로 지지가 없으면 그 당은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지금 본인들이 108의 지지 뭐 이걸 수치화해 본다라면 예. 108의 지지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60, 50, 40 아니 우린 20으로도 버텨나갈 수 있어. 오. 해볼 수 있어. 네. 뭐 이런 거 아닌가. 뭐 중도 지지층은 말할 것도 없고 예. 어떤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지지층 이 부분들마저도 잃고서라도 우리는 이 당의 당권을 가져와야만 되겠다. 그렇죠.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뺏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웃기는 거죠. 네. 자꾸 이제 지금 뭐 원희룡 후보다 홍준표 후보다 하는 분들이 계속 김경률 진중권 프레임을 넣고 있는 데에는 일종의 저는 이건 프레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한동훈이 대표가 되면 당권을 좌파에 뺏긴다. 결국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논리가 이제 뭐 일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확장되고 네, 있다. 네. 뭐 오늘 이제 보셨지만 첫 찌라시 중에서 정말 네. 뭐 사실 개인적으로 박장대소를 했는데 어떤 거죠? 뭐 김경률, 진중권, 한동훈이 PD 그룹이다. 아, PD 예전 뭐 운동권 시절 말하는 건가요? 이 PD 그룹들이 네. 운동권에 있으면 NL 그룹에 밀리다 보니까 네. 민주당에 있으면 자기들이 먹을 것도 없고 항상 밀리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권력력을 위해서 국민의힘으로 와서 PD의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 거다. 그게 굉장히 긴 받은 글로 돌았어요. 장황하게. 뭐 재미삼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PD가 아니고요. 예. PD도 아니고 그다음에 또 인상 깊었던 게 김경률, 진중권, 박모 원외 당협위원장을 중심으로 예. 사적으로 한동훈 자문그룹이 있어서 총선 때부터 움직여 왔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바탕으로 일까요? 원희룡 후보 측에서 계속 이제 어쨌든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면서 이 이른바 사천 의혹을 밝혀내겠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 기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일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과거 매일경제 때도 그렇고 네. 이번에 이 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도 이제 진중권 교수하고 같이 맞물리는데 저는 이제 사실
창피하더라고요. 이 창피한 게, 와, 이게 우리 당의 얼굴인가, 국민의힘의 얼굴인가. 너무 부끄럽고, 이걸 이렇게 대응할 가치가 있나. 제가 어떻게 보면 뭐, 많은 사람들이 잘 물어뜯고 한다고 하지만, 이제 제가 홍준표 시장을 보는 시선이 그렇거든요. 전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하면 정말, 이게, 대응하기가 민망하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이제 홍준표 시장을 이거 뭐 강아지에 비유하는 게 아니라 어딜 지나가는데 막 개가 막 짖어요. 그럼 여러분들 대응 안 하잖아요. 같이 가서 뭐 이야기하고 같이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비슷한 심정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준국 교수님처럼 대응을 했어야 됐다. 그런 생각. 과거 제가 이게 지난 2주 전 방송에서 이와 같은 이철규 의원의 그런 프레임을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때도 제가 와 이거 무슨 쪽팔려 그래가지고 대응을 안 했었거든요. 그럼 대응을 안 하면 이게 눈덩이처럼 부풀어져요. 올라가요. 지금 만약에 진중권 교수님이 이렇게 중간에 누르고 안 했었다라면 예. 지금 이 사태 어떻게 갔을까? 억제하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저도 조금은 저 법적 대응도 조금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렇군요. 이분 원희룡 의원 이분 적어도 이 사안에서만큼은 참 못됐다. 이러면 안 된다. 원희룡 의원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한동훈 위원장이 네. 이제 뭐 김경률 진중권과 공천을 논의했다가 아니라 이제 뭐 사적 인연으로 뭐 인척. 인척 들고 했다. 가족이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전망이에요. 한번 가져오시라고. 제가 그 부분 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사생활적인 부분이라 그걸 뭐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가져와 보시라. 뭐 김경률 진중권을 논의했던 것만큼의 이상의 뭐 신빙성이 있을 것인지 저는 김경률 진중권에 대해서는 이건 100% 거짓말이었고 예. 원희룡 장관이 책임져야 될 거짓말이고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너무 잘하실 거 아니에요.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에 대해서 김경률, 진중권 심지어 뭐 인척들과 논의를 했다 한들 무슨 영향을 미쳤겠냐는 거죠. 그 영향. 뻔히 아실 만한 분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 예.